일단 제가 생각했던 이번 주에 제 일상 브이로그의 주제는 윌리엄 에드먼슨이라는 전시를 보고 와서 전시 큐레이션을 듣고 와서 느낀 감정과 기록인데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반스 파운데이션을 한 번 더 방문을 하게 됐어요. 이 경험이 되게 저한테는 인상 깊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는 이 주제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윌리엄 에드먼슨이라는 이 사람을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전시에 가서 전시회는 그 큐레이션이기 때문에 다 같이 듣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기존에 신청한 사람이 한 12명, 13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되게 소규모로 하려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7명인가 5명 정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큐레이션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그 벤치 같은 데 앉아서 이분의 히스토리나 큰 맥락들 아니면은 그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주고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큐레이션을 안 들은 지 되게 오래돼서 약간 그것도 새로웠거든요. 원래는 그 전시회장에 다 들어가서 뭐 어떤 프론트에서 바로 설명을 하는 거를 시작을 하다가 이번 전시가 크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앞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고 뭐 어떤 삶을 살았다 이런 거를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1시간짜리 큐레이션인데 처음에 봤을 때 그냥 큰 공간만 있고 다른 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국립현대나 우리나라의 뭐 한가람미술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전시를 할 때 되게 방이나 이렇게 컨셉으로 하나로 묶어놓잖아요. 근데 큰 운동장도 아니고 약간 한 공간에 작품이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 보고 그것도 되게 신기한 배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이 윌리엄 에드먼슨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이 흑인 예술가라는 키워드거든요. 1874년에 태어나신 이 윌리엄 에드먼슨이라는 분은 원래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병원 관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그런 와중에 묘비를 만들면서 이 예술적 감각을 키웠다고 해요. 그것도 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묘비는 되게 딱딱하고 정해진 규칙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묘비 조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조각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종교적인 특징? 종교가 이분이 기독교였던 것 같은데 그런 종교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커서 이 묘비 만드는 그 돌로 천사나 이런 종교 관련한 것들을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만들고 싶은 조각상들, 뭐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양한 것들을 조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 조각가의 길을 걸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예술에 대해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독학 조각가로 알려져 있어요. 버려진 석회암 블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 그래서 설명을 들을 때 석회암 같은 라임스톤을 많이 사용해서 조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독학하였기 때문에 사실 그런 조각할 때 사용하는 물품들도 다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나무나 돌 같은 버려진 도구들로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작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정식 쇼룸 같은 거나 작업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살던 집의 마당이 자신의 쇼룸이었대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조각들을 널브러져 놓게 그냥 사용했던 거죠. 이거를 따로 전시를 하거나 계속 모아두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이분은 흑인 인권 탄압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못한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흑인 최초로 개인 전시회를 열은 예술가로 많이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흑인 예술가에서는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잘 알려지지 않은 흑인 예술가에 대해서 큐레이션을 할 때 이 미구슬 반스 파운데이션이 했던 방법이 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The bow tie. What were you gonna say? There's a coloring in there that he's a black man. I mean, you can just look at that and go, He is a black man. I mean, Yeah, that may also be shadow, but no, no, it's not. There's color. You're right. there's something about the stone. That changed, right? 보시면은 이 큐레이터가 이 듣고 있는 손님들에게 물어봐요. 넌 이 작품이 내 어떻게 생각해? 이 작품이 뭐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면서 대답하고 그런 거에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처음에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큐레이션이라는 그 시간은 대부분 그 큐레이터가 약간 이 작품 하나 안에서 정해진 답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육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오디오 큐레이션도 많고 한 큐레이터에 굉장히 여러 명의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이 작가의 의도나 작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 뭐 오른쪽 그림에 이런 색채 아니면 뭐 왼쪽에 이런 형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하나의 조각이나 작품을 보고 나는 이 작품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들어, 아니면 나는 이 작품을 보면 어떤 걸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큐레이터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심지어 그 정답이 없고 큐레이터가 이야기하는 것도 큰 폭만 얘기할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아니면은 뭐 정확하게 짚어주고 팩트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이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답을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1시간이었지만 저는 되게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큐레이션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 처음엔 당황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갔을 때 젊은 사람이 일단 저밖에 없었고, 왜냐면 그게 평일 낮에 하는 시간이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영어니까 당황스럽고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오히려 더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시를 하면 과연 어떤 반응이 올까,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공감을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큐레이션이라는 방식이 어쨌든 미술관을 많이 가야 약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고, 사실 저도 큐레이션을 많이 듣진 않거든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미술관 갔을 때 큐레이션을 들으면 오히려 더 약간 지루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사실 이렇게 현대미술도 큐레이션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설명도 어렵게 되어 있고, 나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뭐 세속과 이 일상에 무엇을 담아서, 사실 그게 전 굉장히 안 와닿아서 오히려 되게 어렵게 느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 윌리엄 에드먼슨이라는 이 사람의 전시가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로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다 정답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저에게 굉장히 충격과 흥미가 있어서 꼭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이 시간이 과연 재미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사실 영상 한두 개 정도는 남들을 따라할 수 있고 뭔가 화려한 편집까지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계속 그걸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막 영상 전공자도 아니고 뭔가 하루하루 찍는 게 저에겐 아직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다양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방향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사실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뭔가 결핍이 있고 잘하는 게 있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저에게 더 파고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고 나에게 다 채워져 있고 장점만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대부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뭔가 SNS에 보여줄 때 뭔가 정제돼 있고 다 이미 완성된 거로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이제 저는 정말 30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저도 잘하는 게 무엇인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싫어하는 게 무엇이고 심지어 못하지만 하고 싶은 것도 무엇인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더 한번 저를 돌아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영상을 한번 남겨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열심히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시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